네, 투자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종목 탐색하는 시간이죠. 대부분 이제 뉴스에서 출발하죠. 뉴스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고 어떤 건 과하게 반영되기도 하고 덜 반영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들. 네, 첫 번째는 AI 버블 얘기가 또 나왔군요.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 AI 버블론이 좀 한 차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 브로드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후에 좀 노이즈가 나면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리로서는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이 관심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 흐름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AMD의 또 파운드리 공급설 뭐 이런 것도 있군요. 삼성전자 전략 좀 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그 AI 이제 거품론 버블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걱정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그 어차피 엔비디아가 대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0월 달부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AI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2023년이지만은 2022년 10월 달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모건스탠리에서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48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가 바닥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건스탠리가 이제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TSMC, 그리고 하이닉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다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상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 엔비디아 주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10.5달러였거든요. 액면분할을 안 했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은 2,000달러입니다. 그럼 1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 많이 주목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투자보다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돈을 버냐 안 버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걱정론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리 물론 그쪽에서 어떤 그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쪽 이어서 또 이제 AMD까지 수주를 받게 된다면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시적 전망치가 18조, 19조까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AI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시 매수 이런 관점보다는 차라리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그때 한번 따라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반도체에 대해서 흔들려도 믿음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특별히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는데 정태근 이사님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쭉쭉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올 연초부터 삼성전자만 밀었다가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네. 뭐 저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네네.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현실을 반영해 봤을 예. 때 추가 상승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의견은 네. 이제 반도체 조정시 매수다, 그죠?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과 긍정적 의견을 준다 이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정태근 이사님과 방송에서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이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산업에 따라가는 거니까 두 개가 확연히 달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이닉스가 독주하다가 또 약했다가 또 미국의 ADR 상장 추진 얘기 나오면서 올랐다가 그렇죠? 네네.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돼서 또 흔들리고 변동성은 더 크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네. 그렇죠? 네.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힘을 내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DR, 요 상장.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돈이 더 유입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능성 측면에서만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삼성전자와 동반해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또 동네 바보형이라고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이스가 우위를 보였었는데 동네 바보형이었던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이스의 어떤 불편함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하이스가 뭐 물론 좋은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떤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삼성전자, 그러니까 동네 바보형이 일단 먼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치고 나가게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뒤에서 백업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조정시 매수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차라리 전고점 돌파할 때 신고가 영역 갔을 때 따라잡는 게 조금 더 아마 확률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이스도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수페타시스 주가 한번 보여줄래요? 소부장 얘기하려고 하고, 소부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판 쪽인데 워낙 뭐 강하게 오르는데 네. 이수페타시스도 보면 지난 금요일 제 기억으로 8%인가 밀렸었잖아요, 그죠? 네. 급락이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그나마 이제 소부장 쪽에 제한적인 기판 네. 업체인데 이것도 흔들리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기판이나 세트로 가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네. 쪽,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또 않거든요. 네. 네. 일단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다 보니까 그나마 강했던 기판까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스페타시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부장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스 쪽을 바라보는 이런 수혜주보다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빅테크 쪽으로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 좀 보자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쪽까지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서 가는 종목들 외에는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스페타시스도 21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돌려봤을 때 또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신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단기 이평선인 21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단기 주세가 꺾였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기판주 같은 경우도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기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태성 정도만 이제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이제 제한해서 좀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주 뭐 스트롱한 시각은 아니고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넘어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인데 지난주에도 로봇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AI 이런 버블 논쟁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로봇주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단기 반짝 테마가 아니라 어떤 그런 핵심 주도주, 반도체만큼 될 수는 없겠죠. 네. 캐파나 이렇지만 주도주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섹터냐? 로봇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봇주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추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양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AI에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종목들은 단연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SPG라든지 SBB테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시장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족 보행과 손동작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 기사에서 로봇 뉴스 기사 나오게 한번 잘 보세요. 외형은 사람과 상당히 유사한데 손 같은 경우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정교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사람 같은 경우 35개 뼈, 이게 40개 관절이 있는 상당히 정말 정밀하고 미세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초소형 감속기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 5회 쟁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한국단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형 감속기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제 로봇 전원 연결용 커넥터 관련돼 가지고 로봇사 쪽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우 로보틱스란지 현대모빅스란지 이런 쪽으로 일단은 조금 우회적으로 좀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기업들이 한국단자, 이렌시스, 한국무백, 현대무백스 이런 것들은 네. 기존의 어떤 핵심 로봇이 아니라 로봇이 많이 오르니까 네네. 다른 건 뭐 있지? 공장 자동화도 있고 그죠? 케이스도 있고 네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변 로봇 중에서도 못 오른 걸 주변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로봇주에 대한 시각이 괜찮으셨고 그죠? 네네. 기대감이 있는데 종목 셀렉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렇죠. 로봇주도 많고 아니면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계열사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 부품 HL 만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럼 그쪽이 더 좀 실체가 있는 건가? 이 사실 로봇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로봇 전략, 그다음에 또 이 관심 종목 좀 마무리해 볼게요. 네. 관심 종목은 사실 원익홀딩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종목까지 그냥 오늘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메타 쪽으로 이제 로봇손을 이제 공급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휴머노드 같은 경우는 이적 보행과 손동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쪽 관련돼 가지고는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앞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이렌시스, 그러니까 삼성전자형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이렌시스를 일단은 그나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전반적인 부분들은 사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가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탑픽을 이렌시스를 제시하고 로봇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목표 주가를 짧게 잡고 계속 확인하는 전략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실은 뭐 현대모비스나 그죠? 네. 뭐 오토에버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급등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기업은 조정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뉴스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데 만도는 또 좀 조정 받았어요. 이런 거는 기회가 될까요? 네, 일단 현대 오토에버하고요. 네. 그리고 만도 같은 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위치적으로 괜찮은 게 현대모비스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도 어차피 이제 로봇에서 확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도 괜찮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로봇 쪽으로 시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 강한 쪽으로 이제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물론 현대차 관련 로봇주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질문에서 말씀했던 그런 감속기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확률적으로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걸 찾고 순환매가 있고 중성주를 찾으니까 로봇주들이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로봇 얘기를 했고요. 다음 키워드 또 넘어갈게요. 오늘 볼 게 많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우주항공주가 오르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뭐 누리호 발사할 때도 네네. 우주항공주가 사실 별로였어요, 그죠? 네. 뭐 하루 정도 올랐나? 그런데 스페이스X 때문에 우주항공주들이 이게 오른다?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페이스X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주항공이라기보다는 스페이스X IPO 테마주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사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과거에 혹시 2021년도에 쿠팡 이제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얘기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 강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동방이라든지 KCTC라든지 그러니까 즉 쿠팡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게 되면서 그 단계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찌 보면 쿠팡이야 그래도 국내 기업이니까 상장을 미국에서 한 거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네. 좀 물류라든지 그죠 있을 네네. 수 있는데 스페이스X가 물론 여기 이제 부품 납품하는 이런 관련된 기업이 있긴 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부각된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이제 첨단 금속 이제 네. 납품했던 그 이유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1차 밴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인 어떤 뭐 연관성 뭐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 IPO 테마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과거에도 쿠팡 IPO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던 부분들이고요. 실적으로 이제 수혜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세아베스트 지주 요게 좀 조금 더 연관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특수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항공 기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로켓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세아베스트 지수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이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제 공략 시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단 스페이스X 테마 쪽보다는 세아베스트 지수가 조금 더 이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수혜주 종목 몇 가지 언급을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우주항공은 사실 볼 때 방산과 네. 우주항공 테마가 하나로 좀 엮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이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방산 우주항공하면 우주항공보다 방산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실적 베이스로 간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주항공 얘기는 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네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로템이라든지 방산 쪽에서 보면 방산주로의 시각은 어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이슈도 많잖아요. 네.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변동사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이제 그 방산은 그냥 방산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뭐 정확히 말하면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 항공이 아니라 이제 IPO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려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왜 안 오른지가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방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봐야 되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시스템 정도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스탈에 대한 어떤 인수가 네.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일단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나에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지상 이제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탄탄한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좀 오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다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내년에 가서 유럽의 어떤 무기 공동 구매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미국 자주포 사업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쪽까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이런 모멘텀을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12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중심이었던 빠른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제 또 10월 말까지 소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보다는 그냥 내년에 가서 또 이제 새롭게 좀 주주로서 부상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또 우주항공 방산 얘기까지 플러스로 해봤고요. 다음 투자 알고리즘의 키워드는 네. 바이오 그렇죠. 네 역시 네.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는 그죠 연말 장세에서는 그리고 뭐 네. 최근에 보면 바이오 가운데 오늘은 삼성 바이오가 강한데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죠 엄청나게 네네. 강했고 ABL 바이오도 다시 관심이 있고 오늘 첫 번째 질문 알테오젠이에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할로자임 법정 이슈 때문에 사실 급락을 했었던 상황인데 요쯤이면 기회가 될까 알테오젠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게 펩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놀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은 머커사 쪽으로 이제 소송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직접적인 어떤 소송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알테오젠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에서 단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 좀 바닥을 잡을 건가? 일단 42만 원대 부분의 어떤 추가락이 제한되는 흐름이 한 5거래일 정도는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좀
그 저가 매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왜 말씀을 드리고 42만 싶습니다. 원이에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요? 일단은 이제 RTO전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을 봤을 때 그 241선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네. 241선은 절대 깨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42만 원이 지금 이제 240선에 근접한 가격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2만 원대에 대한 가격을 좀 언급을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중요한 어떤 가격대 위치에서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이제 매도 심리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 보고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따라잡아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바이오의 최근에 가장 이슈는 비만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만 관련해서는 포인트나 관심 기업은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주사제였다라면은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부제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주 일동제약이 강했던 이유가 거기에 따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메세라 쪽으로 기술 이전한 경구형 비만 치료제의 어떤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올해 임상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그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바이오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도 그렇고 아마 바이오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조금 합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의 바이오 얘기를 좀 하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네네. 재상장 이후에 급락, 그죠? 네네, 이후에 그렇죠. 또 급등.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 오늘은 네. 상대적으로 또 삼성바이오가 강한데요. 삼성바이오나 에피스홀딩스를 보시는 시각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 상장할 당시에 이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알테오전이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에인드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 보여준 부분이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까 사실 저평가 조금 이제 평가절을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광환 관련돼 가지고 이제 AD 신약 보물질에 대해서 이제 일상 시험 계획서를 미국 FDA에 제출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에피스 홀딩스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선을 타고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방광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5월선 추세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바이오도 관심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를 살까요? 에피스홀딩스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네. 일단은 생물보안법 관련되게 되면은 네. 바이오시스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직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어떤 화두는 에러, 기술 이전 에러라든지 그리고 신약 후물질 개발이란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에피스 홀딩스 쪽으로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주가 가서가 아니라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알고리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